삶을 살면서 나만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놓여진 환경과 상황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눈을 들어보면 모두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쌓여나갔다. 불만과 불평만 쌓여감에 따라 삶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지쳐갔다. 나는 왜 이럴까? 언제쯤 좋아질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나만 하고 있는 걸까?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은 어떤 때 공포를 느끼세요? 제일 공포를 느끼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대중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코칭을 처음 하는 걸로 이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 앞에서 얘기하거나 그럴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TV를 하면서 아주 지방에서 어떤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온 누구누구라고 해요. 아, 예. 어떤 이유로 이 클래스에 오셨습니까? 저는 강사님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요. 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문제는 했더니 저는 강의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 되게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유연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선생님이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말을 딱 조리 있게 하시는 게 있으신데 사람이 너무 얼어있고 사람이 너무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을 말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분 안에 정말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진정성은 느껴지는데 정말 금방이라도 이렇게 제가 하면 울어버릴 것 같은 어떤 아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금방 울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얼어있고 너무 굳어있습니다. 그것만 풀리면 선생님 정말 프로페셔널과 휴머니즘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니 내려가고 또 그 다음 주가 되셔서 그분이 스피치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편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제 안에 1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서울에 살았어요. 잠실 쪽에요. 그런데 제가 12살, 제 남동생이 9살일 때 제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귀신이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을 나가서 한강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자던 딸이 벌떡 일어나서 막 집 밖을 도망가니까 엄마가 쫓아왔는데 이 딸이 이제 귀신이 쫓아오니까 한강에 빠졌어요. 그 점점 막 강 깊은 데로 가는데 허리쯤에 갈 때쯤 엄마가 다행히 뒤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뭔가 안 좋다. 딸이 갑자기 자다가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쫓아온다고 강물에 빠지질 않나. 그래서 구술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정말 영화처럼 집안 식구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9살짜리 남동생이 이제 빠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모든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안 죽어서 너를 잡아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마음이 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만 잘하기 시작했을까요? 지식과 몸만 잘하고 사회적 역할만 잘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어린데 몸과 마음과 사회적 역할만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나 울지 말아야지.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좋아지시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2살짜리 선생님 안에 있는 아이한테 이건 네 잘못 아니라고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괜찮냐고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아이 꼭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그래야 선생님이 유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열등감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나고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선생님 목소리에 봄이 오셨네요. 저 정말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수영장 갈 것 같아요. 순간 눈물이 확 나네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네. 선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강사님, 저 이제 일부러 얘기하진 않지만 필요하면 제 클래스에서 제 동생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희가 말하고 이런 것이 기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제 생각엔 70%는 마음과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져요.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라고요? 재미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 정말 꿈을 갖고 싶다면 꿈이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뛰고 싶다면 지금 현재 심장 뛰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인간은 좋아하면 복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묘하게.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다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면 괜찮냐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실까요? 이제는 수고하고 사는 나에게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힘든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힘드냐고 한번 꼭 얘기해 주십시오. 살면서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가슴 아픈 추억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릴 적 어떠한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로 자책감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원인도 모르는 사유로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면 현재의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릴 적 어떠한 상황 때문에 받은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조건 내 잘못이라며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추억으로 삼으며 위안을 삼고 있지 않나요? 과거를 애써 웃음 지으며 회상하지만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인 모를 이유로 관계 속에서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라면 상처를 추억으로 위로 삼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유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힘든 상황이라며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마음이 어때? 네 잘못이 아니야.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고요. 삶의 여정 끝까지 함께해요. 라이프 스퀘어가 함께하겠습니다.